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탑으로 인정받는 사람,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정 욕구가 지나치면 병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지니까. 근데 이제 정상적인 인정 욕구는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폭제가 됩니다.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연봉 인상이 되기도 하고, 뭔가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 성공으로 이제 돌아온다면 사는 게 재미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는 게 좀 날로 즐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기폭제와 같은 어떤 인정받는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점점 더 내 것으로 할까, 이제 이런 조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예요. 가치. 이것만 남기시면 돼요.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가 손해봤다는 느낌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어떤 건가, 이런 거를 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이제 땡 잡았다, 이익을 봤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직장 생활이나 이제 자영업을 하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말 무료로 이런 강의 듣는 거 너무 유익하다. 정말 10분이 너무 좋았어. 이런 생각을 구독자들이 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예요. 괜히 들었어. 시간만 낭비했어. 들어갔다가 들어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까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유튜버들한테는. 그게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이제 요청한 그 회사가, 이 강사 강의 좋네. 이제 직원들이 만족하는 어떤 그 강의,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제 주력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상대에게 내가 제공하는 능력, 가치가 과연 경쟁력이 있나, 이걸 자꾸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쓰는 이제 많은 어떤 출판물들을 이제 보잖아요. 서점 가면. 근데 참 안타까운 그런 글 주제가 어떤 건가 하면, 월급만큼만 일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만큼만 한다. 그런 의견들. 근데 솔직히 그걸 볼 때마다 전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월급만큼 일한다고 그렇게 그들이 정하는 그 기준이 정말 월급만큼일까? 과연?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월급엔 많은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책상, PC, 임대료, 사실 내가 받는 월급의 한 2배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나한테 드리는 어떤 비용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만큼 일하면 그 쥐꼬리만큼 월급 받는데 월급 값은 했으니까 됐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 함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만큼 내가 이제 회사에다 가치를 제공하면 내가 받는 월급 플러스 나한테 드리는 비용, 이런 거에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다. 돈 들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갔으니까 라고 회사가 생각을 해야지 이제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새내기들도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든 분들, 경력 많은 분들도 그런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난 대기업에서 제가 이제 퇴직했어요.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 무슨 고문 역할이나 이제 임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봉도 높은데 실제로 실력은 없네? 이런 이제 갭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 이제 금방 그들의 사이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 상품을 제공하면서 절대 그가 손해봤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거. 상대는 나를 만나서 정말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대박이 났다라고 들게 하는 거. 그 가치에 집중하면 내가 어느 사이인가 이제 계속 성장하고, 그다음 경쟁력이 있어지는 그런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핵심이에요. 인정받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사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죠. 핵심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지? 컨셉이 뭘까? 이건 왜 하는 걸까? 만약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이건 왜 하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일 잘나고 우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핵심을 항상 모든 사안에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떠올리는 습관. 이게 쉽게 일 잘나가 되는 팁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식품회사예요. 직장 상사가 다음 달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에 대해서 후보안을 몇 가지 만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만들라고 밤새 각오하라고 사장이 컨펌 받아야 한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이러면서 이제 매일 야근하고 여러 가지 샘플을 준비하네, 뭘 하네, SNS 마케팅 어떻게 하네 이러면서 중구난방 막 무조건 양을 많이 불리려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이제 기운만 빠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핵심을 먼저 파악해서 전략을 짜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재 지금 상황, 나한테 있는 자원, 목표 이런 걸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달 프로모션은 일단 근데 돈이 없어요. 연초에 다 때려 부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 확인. 그러면 일단 돈이 없으면 무슨 모델을 써서 어떻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이 친구를 모델로 써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시간 낭비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돈을 들이지 않는 가장 가성비 높은 일단 마케팅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제품도 없어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프로모션의 목적이 기존 제품으로 매출을 올린다. 정확한 이제 핵심. 자, 신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제품으로 매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걸 컨펌하려는 사장님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뭘 걱정하고 있나? 지금 돈도 없고 신제품도 없고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기존 제품 매출을 올릴 특단의 방안은 이런 겁니다. 사장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돈을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회사니까 마케팅 비용 더 주지 않으시면 이거 마케팅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까봐 사장이 걱정을 한다. 그럼 그 마음을 이미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을 아는 직원들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리더인데 직원들 간에 계속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 핵심이 뭔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울까? 인성이 부족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투덜거리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불화의 핵심은 업무가 불균형하게 배분되어서 공평하지 않다라는 불만이구나. 이걸 이제 리더가 정확히 알아서 어떤 그런 문제를 공평하게, 업무를 균등하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거. 이래야지만 이제 불화가 없어지겠구나. 이걸 아는 리더와 모르는 리더는 대단히 조직 관리를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내가 계속 팀장 욕을 막 해요. 그만둘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만두지 마 이러면 그만둘까 봐 막 설득하는 건 핵심을 모르는 배우자인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너무 힘들다, 마음고생이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홧김에 하는 얘기고. 그럼 이제 어떤 그런 핵심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배우자는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가 바로 이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핵심은 위로구나. 이걸 이제 아는 부부라야 이제 부부도 서로 마음을 몰라줘서 싸우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솔루션이에요.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발등 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변명, 핑계, 면피 이런 거. 제가 안 그랬어요 막 이런 거.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데 유난히 능한 직장 상사들을 우리가 이제 미꾸라지라는 막 쏙쏙 빠져나간다고 그런 별명을 막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장은 그런 게 이제 어떤 핑계나 변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면피가 될지 모르지만 곧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제 변명하고 핑계 대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직장 상사한테는 변명하는 게 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게요? 이유로 이제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솔루션을 찾아서 먼저 일단 움직이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신뢰받고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해서 SNS에 막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고객이 막 욕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랬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뭐 하자고 그랬잖아. 그때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이러고 있는 사람과 그 고객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3단계, 자 1단계 이렇게 먼저 해보고 2단계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3단계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솔루션을 탁 생각해서 내놓는 사람 중에 누가 인정받고 성공하겠냐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정답을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답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딱 3가지 갖고 정리했고 점검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